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 공격을 피해 열차를 타려고 대기 중이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미사일 공격으로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세상과 인공위성이 다 본 이 학살을 우크라이나 자작극이라고 말하고 푸틴은 오늘 핵가방을 등장시켰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에 이어 상원과 하원에서도 러시아의 무역 최혜국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고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인권위원회 회원국 역할을 정지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는 독일이 푸틴의 조력자라면서 독일이 러시아에서 오일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한 푸틴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53대 47로 상원 인준을 받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흑인으로서는 3번째, 유색인종으로서는 4번째, 여성으로서는 6번째 연방 대법관이 됩니다. 흑인계 미국인들은 기쁨을 넘어 희망을 봅니다. 지난해 연방 지원 신청을 했지만 못 받은 식당 업주들을 돕기 위해 연방 하원이 400억 달러 이상의 활성화 기금을 승인했지만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2명의 공화당 연방 한인 하원 의원은 이 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기 불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세계 식료품 가격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돌아온 타이거와 한국인 최초로 리드보도 1위를 차지한 임성재가 동시에 주목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오늘 그러니까 러시아 날짜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자신의 그 친한 친구면서 아주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장례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푸틴은 한 다발의 꽃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푸틴의 뒤에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핵가방을 든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푸틴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최근에 한 1, 2주일은 잠잠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흘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세계 제3차 대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구태여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밖으로 나올 정도의 핵가방, 검은색 핵가방을 블라디미르 푸틴이 보여줬어야지 될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푸틴이 의도적으로 검은색 그 핵가방, 열어보면은 뭐 다 단추 누르게 돼 있는 그 핵가방을 군인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을 내보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푸틴이 내보일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고요. 어제 그 유엔에서
이 인권위원회의 자격을 일단 정지시킨 이 같은 내용도 있었고 미국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그래 어디까지 올래? 나를 어디까지 조일 수 있어? 나의 핵가방이 보여?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클라마토르크스라는 기차역에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기차역의 대합실이 실내가 아니고 실외였는데 벤치에 벤치를 이렇게 묶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수백 명이 있는 그곳에 러시아 미사일이 떨어져서 50명 이상이 숨졌다는 겁니다. 100명 이상이 부상을 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열차역에서 여행용 가방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피신을 하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돈바스 그 지역에서 피신을 하는 여행용 가방 그리고 보면은 장난감도 있었고요. 뭐 기저귀, 우유병 이런 많은 그 일상의 모습들 아이들도 숨졌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는 유모차도 있었고 그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에 이 지역에서 9천 명이 그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의 미사일이 피난민의 피난 행렬에 꽂혀 있는 이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독일에서 슈피겔 같은 데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독일도 뭐 미국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들이 하는 그런 그 대화를 보면은 결국은 우발적으로 이 그 키브 인근의 여러 도시에서 그 같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의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민간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줘서 러시아에 저항하지 않도록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그 거대한 그 계획, 전쟁 계획에 그것이 포함됐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전쟁이 끝나야지만 더 이상 그 포탄을 맞아서 숨지는 사람도 없고 세계의 여러 가지 뭐 오일값, 식료품 값이 올라가는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전쟁을 그 안에서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만큼 세계 사람들은 그 같은 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제 제가 베트남 국수를 먹으러 갔더니 국수집에서도 이 국수집의 매니저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분은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또 북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치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본인은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 2명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와 있는 게 사실이고 며칠 전에 이제 그 중대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잡지 애틀란타의 편집장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을 때 이 크림반도 합병이 있었고 돈바스 지역에 이 같은 그 반군과 우크라이나의 군과의 대치 그리고 러시아의 장악력 같은 것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누가 이길 것으로 어느 나라가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예상하기도 힘들고 예상하기도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숨지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 상황을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본인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가 잘 견디고 싸우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이라는 앨범을 포함해서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핑크 플로이드 멤버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Hey Hey Rise Up 해서 다시 일어나서 Rejoice 다시 이제 기쁨을 누리자 뭐 이러한 노래인데 그분들이 지금 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드러머도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94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바로 그 Hey Hey Rise Up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겠다는 건데 핑크 플로이드의 그 솔로 그 기타리스트의 며느리가 우크라이나계랍니다.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우크라이나 분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심포니처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락이 뭐 드럼 기타 솔로 다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가수도 함께 노래를 했고 하는 바로 그건데 이 솔로 그 기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그 가수가 여기서 이제 그 미국에서 연주를 하다가 총을 잡았잖아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총을 잡고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그가 키브에서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런 형태로 뭐 데이빗 길모어처럼 기타 잘하는 사람은 기타 하는 것으로 핑크 플로이드의 드러머는 드럼 잘하는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어제 유엔에서도 뭐 중국도 이 인권위원회의 위원이고 많은 나라들 그런데 이 인권위원회에서 러시아를 일단은 서스펜드 시켰습니다. 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141개국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찬성한 국가가 93, 반대가 24, 기권은 지난번보다 더 많아서 58개 국가였습니다. 리비아의 그 카다피가 반정부 시위대를 그렇게 정말 그 숨지게 하고 했었던 그 이후에 처음 이렇게 러시아를 더군다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의 상임이사국에 속하는 러시아를 인권 그 위원회에서 지금 일단은 일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물론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남한과 북한은 입장을 달리해서 북한은 러시아 편에 섰고 북한, 시리아, 뭐 쿠바, 벨라루스, 이란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이 기권하지 않고 여기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죠. 뭐 일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나쁜 전례를 남기는 거다 하는데 중국의 속셈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읽어야지 되죠. 위구르족을 무슨 뭐 재교육 캠프에 넣고 그들을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러시아를 꼭 무기라든가 인도가 수입하고 있는 무기의 70%는 러시아에서 옵니다. 오일 요즘에 다른 나라에 못 가는 오일 싸게 사고 있죠. 인도가. 그러나 인도도 속으로는 우리도 캐시미르 분쟁이 있거든. 여기에 들어오지 마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 인구가 제일 많은 민주주의 국가도 인도도 아직까지는 러시아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 여러 가지 호주,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러시아 편에 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데 인도는 오래 가지 못해서 결국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가방까지 등장하고 저렇게 나타나면은 세계에서 또다시 강하게 나갈 것이고 인도가 압박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오데사까지 막으면 이쪽 서남 쪽에 오데사까지 막으면 우크라이나는 흑해에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러면 뭔가가 더 강해질 겁니다. 아마 유럽이 이제 석탄 수입 금지까지는 했지만 이게 이제 5일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8명의 러시아 그 외교관을 뭐 대부분 스파이죠. 추방을 시켰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어제 베트남 그 국수집의 매니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 전쟁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게 언제 끝날 수 있느냐는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그리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지금도 노르드스트림 그 2는 일단 중지를 했지만 지금도 독일은 러시아의 조력자라는 겁니다. 독일이 오일 수입을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끊지 않으면 푸틴의 침공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치르는 게 뭐 화석 연료 등등을 유럽에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용맹하게 막아내도 유럽이 오일 의존도 러시아로부터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은
푸틴도 침공을 끝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포함해서 그럼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이렇게 경제 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럽 독일 부분에 대해서는 폴 크루그먼 교수는 독일이 지금 엄살 피우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거기에 꼭 동의를 하진 않는답니다. 단기간으로 확 0% 하면은 타격은 있겠지만 그 타격이 있더라도 재앙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푸틴의 조력자인 것을 부끄러워하라 하면서 이제 독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당장 값이 싸니까 이러면서 뭐 서방 세계로 푸틴을 끌어들이는 거지 하면서 앙겔라 머르켈의 16년 동안에도 그렇게 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정치적인 환경이 있었지만 그런 형태로 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업계의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어떠한 규제를 하면 우리 큰일 나. 이거 재앙이야. 국가의 경제가 흔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독일의 GDP가 2.1%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그 경제연구소와 비슷한 독일의 경제 전문가 협회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러시아에서 오는 여러 에너지를 엠바고를 걸면 힘들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 가능하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푸틴은 계속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1990년도에 무슨 뭐 산성비를 줄인다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미국 뭐 경제가 결국은 뭐 망가지고 말 거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적절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오히려 이 대중의 건강을 굉장히 지켰다, 혜택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행하게도 폴 크루그먼 교수의 얘기입니다. 올라프 슐츠를 포함한 독일의 정치 리더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하는 이 침공을 멈추게 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급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말 끔찍하다. 전쟁 범죄 앞에서 온건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희생을 꺼려하는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은 아주 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10년 전에 유럽에서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굉장히 위선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은 괜찮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아주 무책임하게 돈을 써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돈도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가혹하게 뭔가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중에 보니까 독일의 그 진단도 꼭 맞지 않더라. 유럽 그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극단적인 긴축을 요구를 해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그리스 경제가 21% 그 폭이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27%까지 갔다. 그런데 독일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른 나라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나라에 100% 돌리면서 지금은 러시아에 대해서 오일을 조금 수입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고 러시아의 팽창을 블라디보스톡부터 어디까지 가는 게 지금 푸틴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독일이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평하게 말하자면 독일은 처음에는 아예 우크라이나를 돕지조차 않았다. 뭐 헬멧 5천 개 보냈었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의 독일 주재 대사가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아니 몇 시간 안에 무너지고 말 텐데 그 아까운 무기를 왜 보내고 마냐? 이게 지금 6주일이 넘었습니다. 2월 2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이 계속 러시아로부터의 오일 에너지 오는 그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푸틴의 대량 학살의 공범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된다.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독일이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끄럽게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해서 독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악한 고리로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게 폴 크루그먼 교수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때에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그 화석 연료라든가 그 밖에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빠지고 나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한국도 지금이라도 빨리 뭐 유럽, 미국 등등과 회담을 해서 그 같은 그 다변화, 그 에너지 수입의 다변화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장 싸게 사서 쓰는 게 달콤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지금 백악관에요. 잔디밭에 잔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 벌렸네. 음식은 없지만 참 저런 것을 보면은 언제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방 대법관이 되는가 하는 그 부러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잠시 뒤에 보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커탄지 브라운 잭슨 그 연방 그 대법관을 어제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이 됐는데 두 분은 여자분은 지난번에도 연방 항소법원 그 인준 청문회 할 때도 찬성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 롬니만 새로 지난번에는 안 했다가 이번에 반대표를 지난번에 해서 이번에 반대표 던진 사람은 그 린지 그레이엄이었고요. 그래서 항소법원 뭐 판사 인준 청문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3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서 어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 스티븐 브라이언 그 연방 현재의 은퇴하는 대법관이 83살인데 이분이 6월 말이나 뭐 7월경에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취임식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리자 머코스키하고 또 그 수잔 콜린스 두 사람하고 미 롬니하고 했는데 이 그 인준 청문회 과정을 보면 나흘 동안 있는 동안에 뭐 공화당이 뭐 성범죄자에게 가볍게 했다, 학교에서 인종교육에 대해서 뭐 어땠다, 여자라는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또 연방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별로 잘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아니고 정치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랬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도라든가 기품이라든가 성품 같은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굉장히 그 근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준 청문회에서 보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이게 대통령의 기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보는 것처럼 이 연방 대법관의 후보 정도에 올라간 사람이면은 그 법적인 그 모든 것은 다 검증이 됐고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장으로 이 11월 선거에 대비해서 공화당이 그렇게 아무튼 활용을 했고요. 그 청문회 나흘을.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무리 차면은 이제 그 뭐 터지는 이러는 거죠. 1900이 아니라 1789년도에 연방 대법원이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1800년대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뭐 8명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지고 한 명은 대법원장, 8명이 대법관 해서 9명이 되는데 116명입니다. 지금까지. 116명인데 116명 가운데 여자는 6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흑인 가기 전에 116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서 대법원장, 대법관 다 포함해서 6명만이 여자였고 110명은 남자였던 겁니다. 그럼 1789년도에 시작을 해서 제일 처음에 여성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샌드라 데이 오코너 1981년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제일 처음에 여성은 보수적인 사람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몇 년 전에 사망한 그게 93년도였습니다. 1981년, 1789년도에 시작해서 1981년도에 처음으로 여자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12년 뒤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는 클린턴 대통령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오바마가 2명의 여자 대법관, 2명의 여자면서 한 명은 또 그 라티나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2009년도에 2010년도에 일레이나 케이건을 역시 오바마가 여성으로서 연방 대법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에이미 코니 베럿이 2020년이었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여성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진보 대통령이 6명의 여자 가운데서 4명을 했고 보수 트럼프 1명, 레이건 1명 이렇게 돼서 여자로서는 6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인으로서는 더굿 마샬이라는 아주 그 대단한 사람 그리고 지금 클레어런스 토마스 현재의 나이가 제일 많죠. 6월 달이 되면 74세가 되는 이 클레어런스 토마스가 흑인이고 거기에 이제 커탄지 브라운 잭슨 51살이니까 적어도 20년 이상을 본인이 이제 그 사임하지 않으면 20년이 뭡니까? 지금 그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83세니까 3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방 대법관들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존 로버츠하고 한 5사람이 베이비 부머입니다. 1946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존 로버츠, 클레런스 토마스, 사무엘 얼리토,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그 일레이나 케이건 그리고 나머지는 제너레이션 X인 겁니다. 1965년부터 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요. 닐 고서치, 브렉 캐버나우, 에미 코니 베럿 그리고 이번에 이 커턴지 브라운 잭슨이 되고 법대는요. 하버드하고 예일이랑 똑같네요. 하버드 4명, 예일 4명 그리고 노트르담 에미 코니 베럿이 노트르담 법대를 나왔고 하버드는 대법원장과 이제 몇 사람 지금 캐턴지 브라운 잭슨까지 그리고는 종교를 보면은 아직도 카톨릭이 우세합니다. 카톨릭이 6명이고요. 개신교가 2명, 주이시가 1명입니다. 주이시는 이제 일레이나 케이건이고 개신교는 지금 그 캐턴지 브라운 잭슨이 개신교고 그리고 닐 고서치하고 2사람이고 나머지는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마스와 사무엘 얼리토 그리고 그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뭐 당연히 라티나니까 캐톨릭이고요. 또 브렉 캐버나우 또 에미 코니 베럿 그래서 제일 젊은데도 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아직도 6명, 개신교가 2명, 주이시가 1명.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뀐 거죠. 해서 그렇고요. 이제 종신제 본인이 원치 않는 한은 그 자리를 놓지 않아도 되는 종신제인데 굉장히 명예롭기도 하고 봉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버세요? 연봉? 대법원장이 한 25만 5천 달러, 대법관들은 24만 4천 달러. 애니타 힐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법대 교수가 됐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하지만 애니타 힐이 클리어런스 토마스가 처음에 그 흑인으로서 2번째 연방 대법관에 지명되고 할 때 나를 성추행했다. 그때부터 섹슈얼 하래스먼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럼 정의가 무엇냐. 이 느낀 사람이 느끼면 그게 이 섹슈얼 성희롱이 된다 했는데 애니타 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잖아요. 애니타 힐이 너무너무 정말 진정한 기쁨이다. 퓨어 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그 지금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들, 특히 뭐 여자 학생들의 경우는 조이를 넘어서 이건 호프죠. 호프.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주이시, 백인들, 특히 백인 메일이 많았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이제 3명이나 나왔고, 그 다음은 당연히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가운데서 연방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미 연방 대법관 후보로 올라 있는 라스트 네임이 고인 그분을 포함해서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도 여기에 이제 그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미국이 3억 4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아무리 뭐 법만 가지고 뭐 증거 위주로 뭐 위주로 판례 위주로 판결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은 이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니까요.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코리안 아메리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지금 대통령과 커턴지 브라운 잭슨이 오랜만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저렇게 성조기를 뒤에 쫙 놓고 기쁜 거죠. 어제 사진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같이 백악관에서 투표하는 과정을 보면서 결정이 났을 때 뭐 악수 손도 잡고 허그도 하고 하는 장면이 보여졌는데 그 사진도 아마 나중에 남겠죠. 더군다나 백인 남자잖아요. 백인 남자와 흑인 여자.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노예를 거쳤던 그 시절을 조상이 거쳤던 흑인 여자와 백인 남자. 백인 남자가 그 흑인을 이 자리에 놓게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퓨어 조이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 뒤에 다른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코비드-19 이후에 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가장 큰 행사 같습니다. 이번에 그 커턴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이 인준이 확인되고 있는 잔치인데 이번 케이스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최초의 여자 그것도 에이시안 아메리칸계이기도 하고 흑인계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슨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옆에 서 있고 커턴지 브라운 잭슨 차기 연방 대법관도 서 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먼저 역사적인 의미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Will we strengthen the foundations of our great democracy? 역시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그 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 하는 것이고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거시적인 경제 전망을 볼 때 불황 충격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 이자율 충격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0.25%가 아니라 0.5% 올릴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클라이언트들에게 불황 충격이 있을 것을 준비를 하세요라는 메모를 보냈고요. 캐시나 선물이나 아니면 그 미리 거래하는 그 선물 거래요. 암호화폐가 채권이나 주식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뭐 9조 달러 규모 되는 그 자산 매입 같은 것을 줄이기를 5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속도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2배 빠르고 이자율도 0.5% 하니까 주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주택을 갖고 팔까 말까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는 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42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로서 신청을 했는데 어떠한 그 활성 기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시죠. 연방 식당 활성화 기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찬성 하원에서 223대 반대 20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6명의 공화당이 지지했습니다. 아담 킨징어 이런 의원들 같은 사람이고요. 영킴 미셸 스틸은 이 안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민주당의 연방 그 한인 하원 의원들은 찬성을 했고요. 공화당에서 6명밖에 찬성 안 했으니까요.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난해에 이게 3주일 만에 돈이 바닥이 났잖아요.
어떤 분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시는데 본인은 딱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사흘 만에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통화가 가능하게 된 게 3주일 뒤였고 나중에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이미 바닥이 났다 기금이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받은 사업체가 10만 2천 사업체, 17만 7천 사업체가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2만 명의 사업주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움이 없이 지금까지 빚으로 어떻게 끌어왔는데 더 이상 이게 없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직도 기다려주는 랜드로드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국 식당협회에 따르면 지금도 판매가 줄어들었고요. 9만 개의 식당이 임시나 영구히 이 코비드 19 이후에 문을 닫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식당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고요. 영구히 받았고 그리고 지난해 평균 돈을 받으신 것은 뭐 28만 3천 달러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많이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그 체인 식당에 너무 많이 줬다. 그리고 이제 규제도 다 끝났는데 돈을 주기는 왜 줘? 이런 형태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공화당 하원에서 6명밖에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식품 가격은 지금 2월 달에도 그랬고 3월 달에도 그렇고 아주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곡물, 채소, 식물성 기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식품값의 평균 그 물가 지수가 159.3포인트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높다 하는 걸 알 수 있냐면 1990년도 이 지수가 도입되고 나서 최고랍니다. 2월 달에 최고였는데 2월 달보다 12.6%가 증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산물의 수출에 전 세계 수출의 30%를 러시아가 하고 있고 20%를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곡물값이 평균 17% 올라갔고 식물성 기름 23.2% 올라갔고 해바라기 씨 기름은 우크라이나가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런 일로 어린이가 영양 실조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카멜라 해리스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광고 듣고 한번 목소리 나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주 그 빠른 시일 안에 미국인의 의식 구조가 그 느낌 구조가 많이 달라졌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적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1월 달에는 41%, 지금 70%, 경쟁자다 49%에서 24%로 줄어들었고 파트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1월 달에 7%에서 지금 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나이에도 조금 그 차이가 있고 하기는 합니다. 어제 이제 상원이 만장일치로 100대 0으로 러시아를 그 무역 최혜국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럼 이제 관세를 높이겠다는 건데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국가와 뭐 최해 무역국 이 관계를 미국이 맺을 수는 없죠라고 얘기를 했고 오일, 가스, 석탄 같은 것도 다 금지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행정명령으로도 했고요. 또 했는데도 또다시 할 수 있는 모든 건 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무기 보내는 것 이것만을 지금 제외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미국은 뭐 독일이나 한국보다는 훨씬 이런 일을 하기가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오는 모든 수입하는 그런 그 에너지를 보면은 러시아에서 오는 것은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과는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고 그러니까 유럽에 미국이 이것을 그 압박을 하고 강조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런 건 있어요. 미국의 그 공화당이 특히 이제 연방 그 하원 의원들이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제였었던가요? 나토를 지지하는 것. 그것에 그 결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63명이나 됩니다. 63명이면 거의 30%라는 거거든요. 그게 푸틴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다른 나라 전쟁을 우리가 개입을 해 하는 것도 있고 정말 푸틴 마초맨 멋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터커 칼슨 같은 사람들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뭐 러시아가 캐나다나 미국보다 뭐가 나쁠 게 뭐가 있어? 뭐 푸틴이 개고기를 먹기를 해, 기독교인을 탄압하기를 해, 우리 동네 일자리를 가져가기를 해,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토를 지지한다 하는 것에는 공화당의 하원 의원은 63명이나 지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미셸 스틸 의원과 영킴 의원은 나토를 지지하는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신났네요. 연설을 그 카턴지 브라운 잭슨 연방 그 대법관 차기 대법관 음성 좀 그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정말로 임성재 선수와 타이거 우즈 두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데 이 한국인 최초로 이 그 리드보드에 1위로 어제 올랐는데 지금도요 9번 홀 현재 5 언더파로 1위 기록하고 있거든요. 1위를 기록하고 있고 4 언더파였었던 그 카메론 스미스는 오늘 지금 1시 30분까지는 1시 30분이니까 12시, 11시, 10시 30분까지는 기다리셔야지 되고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죠. 10시 40분에 티오프 하지 않나요? 10시 41분 저쪽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 1시 41분이니까 임성재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은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아침에 잠깐 그 리포트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잘했지만 지금 여기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 많이 있고 첫날이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성재 선수가 이제 젊은 선수들은 예전에 완전히 헝그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스포츠 어디 가서 금메달 받고 그러던 선수들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게 그냥 일단 즐기겠습니다. 아주 잘 즐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거 우즈는 어제 경기가 이제 그 1 언더파였잖아요. 대단함과 약함, 약하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은 전부 타이거 우즈만 쫓아다녔었고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경기 끝나고 한 말이 내가 옳았다. 여기 그 나왔어야지 되는 그런 그 내가 옳은 것이었어. 그런 얘기는 했고요. 자, 우선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한 건강생활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럴 때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 같았으면은 Come on 하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얘기 좀 그만하시고 커턴지 브라운 잭슨 차기 연방 대법관 목소리 좀 저희 오늘의 미국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요. Notwithstanding the harassment and attacks in the hearings, I always believed that the bipartisan vote was possible. And I hope I don't get him in trouble.
I mean it sincerely, but I want to thank 3 Republicans who voted for 세 Judge 명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땡큐 한다고 얘기하니까 카턴지 브라운 잭슨도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리자 머코스키, 수잔 콜린스, 밋 롬니 세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카턴지 브라운 잭슨을 미국에서 첫 번째 여성 흑인 대법관으로 만드는데 투표를 줬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deserve enormous credit.